안녕하세요. 원주부동산 119 대표 김재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지던 3차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날짜가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청약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대략적인 설명만 좀 드릴까 하고요. 지금 이지던 3차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주 지역이 이제 전국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업도시특별법으로 인해서 전국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거주 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시 거주자랑 이제 전국 지역 거주자 다 청약이 가능하신데, 이제 동일 조건일 때는 원주시 거주자가 우선으로 이제 배정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지역처럼 지역에 이제 6개월 거주, 1년 거주 그런 거주 기간 조건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당해 거주래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령하고 세대주는 요 부분이 좀 좋아요. 만 19세 이상 세대주고요.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택수를 이제 입주 시기가 돼가지고 이제 등기를 치실 때는 처음에 청약을 하신 다음에 그때 주택수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지던 3차를 분양권에서 전매를 하신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이거를 당첨돼서 이제 입주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분들은 이제 주택수 계산을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취득세에 중과되는 부분이 없게 조심히 다 체크하신 다음에 청약을 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같은 경우는요, 1순위 조건은 당연히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고요.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인 자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마다 보면 특별시 이제 광역시 기준은 이제 전용 8호 제곱미터 이하가 300만 원이고요. 그 밖에 이제 광역시 있잖아요. 수원이나 이런 인구 100만 이상 도시, 대도시 라인들 보면 거의 한 250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이제 일반 원주시, 일반 시에서는 이제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 예치금이요. 재당첨 제한은 이제 1순위 당첨 제한은 여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요. 여기서 재당첨 제한은 없어요. 근데 최초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불가하며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가점제 청약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가점제 청약을 넣을 수는 없어요. 대신 추첨제는 청약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퀘스천에서 보면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보시면 88호 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래서 추첨제 구간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가점제 청약을 2년 이내에 쓰신 분도 추첨제는 가능하시니까 크게 제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퀘스천을 보면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다 청약이 가능하세요. 다만 이제 이거를 취득할 때 이제 다주택자면 취득세 중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계획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청약을 해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공급은 입주자 접촉에 가입 때 만 19세 이상 성년자는 청약이 다 가능하시고, 특별공급은 중복 청약은 불가돼요. 이제 중복 청약은 불가인데요. 특별공급 한 건 쓰시고 일반 공급 한 건 쓰시면 특별공급이 우선해서 당첨되신다는 거래요. 그래서 당연히 특공이 더 경쟁률이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원주시 주민에게 우선 분양하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주기업도시 이지던 3차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주택 건설 지역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동일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이제 당해 지역인 원주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쓰셨는데 가점제 청약을 쓰셨다고 쳐서 동일 점수하고 조건이 비슷한데 만약에 같은 점수라면 원주시 거주자 우선으로 배정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가요? 이것 때문에 타 지역에 보시면 최근에 들어간 거로 생각한다 그러면 충주기업도시 옆에 천담 산업단지 예정지에 하나 포레나도 거기가 그 정도로 조금 청약 열기가 붙었던 이유 하나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전국 청약이었고요. 전매 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좀
좀 열기가 이렇게 3대1 정도로 해서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보다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좋은 입지고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뭐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 더 조금 사람들이 몰릴 거로 봅니다. 퀘스천 5를 보시면요, 세대원 중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데 청약이 가능한가요? 요거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모집 동구일 기준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쓰신 분은 추천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에 보시면 또 화면에서 원주기업도시 청약안 부양가족 산정 기준 이런 부분은 크게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서 요거는 특별히 제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지던 3차 분위기가 어떠냐 또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지막 입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세나 월세 중에서 약간은 좀 월세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요. 근데 그게 월세가 좋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이러면 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전에 작년 정도에,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전세가 34평 기준에 보통 보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예산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전세가 다들 자기 돈으로 다 있는 분도 그런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치로 한 80%까지, 그래도 월세에서 사는 것보다는 월등히 싸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 1억 2천 정도에 사셨던 분들은 대출을 80% 받는다고 가정했으면 그분의 예산 같은 경우는 생각하시면 2,400만 원 정도가 자기 자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출이었고요. 근데 1년하고 2년밖에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1, 2년 사이에 돈이 얼마나 더 모아지겠습니까? 요새 같이 물가도 올라가고 솔직히 돈 모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2,400만 원에서 돈을 거의 못 모은다고 보더라도 자기 자금이 1, 2년 사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400만 원에서 지금이 전세가 34평 기준에 지금 이제 2억 6천, 2억 7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최소 못해도 5,400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5,400이 있으면 다시 전세 삽니다. 대부분 한 곳에 살았던 분들이 더 살고 싶어 하시고 굳이 이사가 여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가 좋아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5,400만 원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슬프게도 정말 그래 내가 여기서 정말 살기 좋아서 내가 여기서 더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한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85, 90 정도에 그냥 월세 사시는 거예요. 90만 원씩 내시면서. 그래서 월세가 더 지금 빠른 소진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누가 동일한 조건을 보면 전세하고 월세 중에 당연히 전세가 좋죠. 월세를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세 소진율이 조금 더 높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돈이 되신 분들은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월세가 또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기업도시에서 빠져나가셔서 그다음에 시내에서 조금 약간 구축들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신다든지 구축해서 이제 월세 전세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전 3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분들한테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여기 기업도시 거주자분들 중에서 세입자분들이나 아니면 주택 하나 더 갖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투자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왜냐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암만 싸도 3억 중반 정도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대장동 뺀 기준입니다. 그냥 일반 층에 그냥 일반 라인에 보시면 가격이 보통 3억 중반은 다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벌써 청약이 당첨돼도 우선 청약이 싸다는 게 벌써 확연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초반에 들어가는 돈은 계약금 10%밖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비까지 다 포함시켜도 한 3,500에서 3,600 정도가 자기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도금 대출 신청하시면 그러고 나서는 3,600만 원 우선 투자하시고 또 이제 지어질 때까지
대략 뭐 한 2년 한 뭐 6개월 정도 뭐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때 동안 뭐 또 자금적인 또 돈도 또 저축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우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청약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기업도시 안에서만도 그렇습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외부에서는 야, 저기 기업도시 마지막 분양인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벌써 가격이 표면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이 이 기업도시 아파트 가격을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약이 얼마 당첨돼도 절대 마피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냥 무조건 플러스 P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너나 나나 다 들어오실 거라 봐요. 그래서 또 이 지역 거주자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청약을 보시면 우선은 동일한 조건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먼저, 기업도시 거주자 우선 먼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꼭 청약을 쓰시고, 만약에 더 이상 이제 뭐 아파트가 이제 마지막 2주년 3차가 이제 마지막 분양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3차가 끝나면 뭐 여기서 뭐 더 외부에 다 뭐 지을 땅도 땅값도 많이 올라서 천상 짓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뭐 택지가 개발이 돼서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분양가는 이제 나올 수는 없죠. 토지 가격도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계획하시는 거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원주권 안에서도 뭐 청약을 다른 곳을 쓰자, 뭐 내가 예정하고 있는데 뭐 1년 뒤에 어디를 쓰고 싶다, 어느 아파트를 쓰고 싶다, 2년 뒤에는 어느 아파트를 쓰고 싶다, 막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획을 세우시고 하지만 이제 저가 조금 손님들이나 이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청약은요 입주 지정일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 시장의 충격파가 오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팔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전매 제한 단지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매 제한이 있는 경우는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될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전매 제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입주 지정일이 예를 들어서 뭐 25년 이후다, 26년 이후다, 그러면 조금은 신중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그게 지방일수록 더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3기 신도시도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시는 거는 뭐 지금 청약에서 뭐 나쁠 건 없다, 뭐 어차피 거기서는 청약을 나중에 취소하더라도 뭐 쓰시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뭐 제한을 둔다든지 그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3기 신도 당첨됐다가 3기 신도 떨어지고 나서 다시 뭐 내가 만약에 붙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취소하고 다른 데 청약 쓸 수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청약 가입자분들한테는 뭐 손해보는 조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고, 입지적으로 3기 신도시 입지가 좋은데,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는 3기 신도시가 입주 시점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3기 신도시가 만약에 다 지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하지만 3기 신도시가 다 입주가 될 때, 그때 연도로 생각하시면, 지금 뭐 늦으면 7년도, 8년도까지도 생각하시는데, 빠르면 이제 뭐 몇몇 지역은 이제 6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때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폭등론자나 하락론자나, 폭등론자도 마찬가지지만 25년 이후의 시장을 이렇게 좋게 바라보는 폭등론자들은 별로 없어요. 폭등론자들도 대부분 보면 25년도 이후의 시장은 대체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입주 시점 때는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그때는 뭐 부동산 대조적으로 뭐 대출도 조금 완화될 거고, 뭐 지금은 조정적이지만 그때는 또 미분양 나와서 비조정적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때 차라리 싸게 그냥 매입하자, 뭐 굳이 청약을 지금 시장에 보면서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모든 청약은요,
입주 예정일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 지역 아니면 거기 아니면 안 돼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집을 구입하시는 게 1주택자 분들도 투자성이 굉장히 강하세요. 옛날처럼 뭐 그냥 집 하나 사서 10년, 20년, 30년 사신 분은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뭐 2년, 3년 살다 뭐 파시는 분,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은 곧 약간은 투자 가치가 더 많이 생각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주 예정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있는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는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다시 뭐 내가 지금 청약을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뭐 어디에 쓰셔도 내가 딱 선정되는 지역에 잘 쓰시면 되지만, 뭐 일반적인 그냥 뭐 3, 40점대 라인들의 분들은 청약 가점이, 그런 분들은 너무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주택 3차는요, 우선은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생각하시는 게 한번은 해보시면 그렇게 나쁜 결과는 나오진 않을 거다,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전 3차는 2전 3차에 대해서 더 모르신다든지, 지금 설명을 드려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주부동산 119 대표 김재훈입니다. 전화 주시면요, 언제든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또 타 지역도 제가 아는 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